대한민국은 경로당 공화국입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게 경로당이에요. 전국 약 7만 개,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죠. 숫자만 보면 노인복지 끝내주네 싶으시죠?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지옥을 마주합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쏟아지는데 주인은 없는 곳. 젊은 년이 밥 축내러 왔냐며 텃세와 갑질이 판치는 곳. 심지어 사기꾼들의 사냥터가 된 곳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내일 우리도 저기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로당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서울 광진구 400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오전 10시 경로당 앞에 70대 어르신 몇 분이 서성이고 계십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한참을 기웃거리다가 그냥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벌써 3년째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시설이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냉난방도 잘 되고 의자며 탁자도 멀쩡해요. 심지어 작년에 도배까지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안 열까요? 답은 기가 막히게 간단합니다. 등록 인원 최소 20명이라는 규정 때문이에요. 실제로 모이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거든요. 규정을 못 채우니까 아예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인원을 채워오면 지원해주겠다고 하죠. 결국 공은 어르신들한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회원을 모으겠어요? 젊은 노인들은 경로당 자체를 기피하는 마당이에요. 멀쩡한 공간이 텅 빈 채로 놀고 있는 겁니다. 관리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아무도 못 쓰는 이 황당한 상황. 입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헬스장이라도 만들지. 왜 저걸 저렇게 놀리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용도 변경은 법적으로 엄청 복잡합니다. 건축법, 복지법, 주택법이 다 얽혀 있거든요. 결국 이도 저도 못하고 사회적 자원만 낭비되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지은 지 이제 6년 됐습니다. 깔끔한 외관에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 경로당은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어요. 믿기시나요? 6년 동안 한 번도요. 건물은 새 것이고 가구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TV며 냉장고, 에어컨까지 완비됐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0명입니다. 완전히 유령시설이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단지는 30대, 4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거든요. 맞벌이 부부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주를 이루죠. 당연히 경로당을 쓸 노인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요 조사 없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시설이니까 무조건 지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젊은 입주민들의 엄청난 불만이에요. 우리는 매달 관리비 내는데 왜 안 쓰는 시설을 계속 놀려야 하냐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라리 헬스장 만들어달라, 키즈 카페로 바꾸자는 글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용도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법정 의무시설이거든요. 함부로 없앨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결국 세대 간 갈등의 불씨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 수천 곳입니다. 준비된 인프라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이 비효율,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이제 통계 이야기를 해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전국 경로당 6만 9천여 개. 그 중에서 실제 노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7%입니다. 100명 중 7명만 간다는 얘기죠. 도시 지역은 조금 나아서 10% 정도 됩니다. 그럼 농촌은 괜찮을까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촌 지역도 40%를 넘기지 못해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노인 100명 중 93명은 집 앞에 경로당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갈까요? 가기 싫으니까요. 가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전국 6만여 개의 건물이 사실상 유령의 집처럼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만 나가는 거죠. 이게 1년이면 얼마일까요? 수천억 원입니다. 우리 세금으로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시설들이 대부분 아파트 1층이나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접근성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고 주민 공동시설도 모자라죠. 그런데 정작 가장 좋은 자리는 아무도 안 쓰는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건 단순히 건물이 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회적 자산의 손실이죠. 그런데도 매년 새 경로당은 계속 지어집니다. 왜일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왜 안 갈까요? 경로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계급 사회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텃세가 판을 치고 있어요. 현재 경로당의 주류는 누구일까요? 80대 이상입니다. 전체 이용자의 80%가 80대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상 경로당의 주인이죠. 그럼 70대는요? 70대 초반이면 사회에서는 어르신 대접 받죠. 그런데 경로당 문턱만 넘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커피 타기, 라면 끓이기, 청소, 설거지, 온갖 잡일을 도맡는 막내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복자 씨, 가명입니다. 72세에 처음 경로당에 갔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용기 내서 찾아간 거죠. 그런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충 받고 자리에 앉으려니까 거긴 회장님 자리라며 눈치를 주더래요. 점심때가 되니까 할 일이 생겼습니다. 라면 끓이고 김치 담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80대 회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 년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밥 축 내러 왔냐? 이복자 씨는 그날로 다시는 안 갔습니다. 이게 한두 곳 얘기가 아니에요. 전국 어디나 비슷합니다. 60대, 70대 젊은 노인들은 이런 시집살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경로당을 기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용률은 더 떨어지고 남은 사람들끼리만 더 굳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새 사람은 들어오지 않죠. 결국 고인 물을 넘어 썩은 물이 되는 겁니다. 나이 차이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바로 지역 감정과 파벌 싸움입니다. 정치판 축소판이 경로당에서 펼쳐지는 거죠. 대구의 한 경로당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원이 60명 정도 되는 꽤 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경상도 출신과 전라도 출신이 패를 갈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회장해야 한다면서요. 선거 전날 밤에는 전화 돌리기까지 했대요. 내일 꼭 나와서 우리 편 찍어달라고요. 결국 경상도 출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라도 출신 회원 20명이 단체로 탈퇴해버렸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못 다니겠다면서요. 어제까지 함께 밥 먹고 화투치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탈퇴한 사람들이 근처에 새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같은 동네에 경로당이 2개가 된 거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부산, 울산, 인천, 전국 어디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 출신끼리도 파가 갈립니다. 나는 회장파, 나는 총무파, 이런 식으로요.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겁니다. 새로 오는 사람한테는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을 잘못하면 그날로 따돌림 당합니다. 자리도 안 내주고 말도 안 섞어주죠. 누가 이런 데 가고 싶겠어요? 텃세와 따돌림 문화가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남는 건 소수의 기득권자들 뿐이에요. 그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죠. 공공시설이 사적 클럽으로 변질된 겁니다. 경로당은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공간이에요. 연간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 곳당 운영비로 수백만 원, 난방비 지원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진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어떻게 빼돌렸냐고요? 수법이 기가 막혀요. 국가에서 받은 운영비로 개인 회비를 대신 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회비 내기죠. 원래 회비는 회원들이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또는 회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운영비에서 빼서 내버린 거예요. 적발된 곳만 해도 수십 곳입니다. 전주시의 한 경로당 회장은 이렇게 말했대요. 다들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관행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곳은 지침이 애매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세금 도둑질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라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연간 약 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걸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잘못된 안내문을 돌렸어요. 운영비로 회비를 내도 좋다는 엉터리 지침을 내린 거죠. 횡령을 오히려 부추긴 셈입니다. 전주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고 했지만 이건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관리 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회계 장부 검사도 형식적이고 영수증 확인도 대충대충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투명성은 제로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 새나가고 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경로당이 사람이 없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노리는 악질들, 이른바 떴다방이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어요. 수법이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처럼 다가와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말벗이 돼주죠. 어르신들은 외로우니까 좋아하십니다. 경로당도 안 가고 자식들은 바쁘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몇 번 오가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이 본 게임이에요.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라면서 건강식품을 들고 옵니다. 원가는 몇만 원짜리 싸구려인데 가격표는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까지 붙여요. 거절하면요. 어머니, 저 진심으로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섭섭하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 떼쓰는 거죠. 어르신들은 미안한 마음에 결국 사버려요. 제주도에서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건강 홍보관을 차려놓고 1,700명의 노인을 홀려서 65억 원을 뜯어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돈이 없는 노인들한테는 물품 대금 지급 약정서를 쓰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외상거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약정서, 즉 채권을 사채업자한테 팔아넘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채업자가 어르신들한테 직접 연락합니다. 돈 갚으세요 하면서요. 평생 빚 없이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를 받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립된 노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자식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요. 전 재산을 잃고도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돈 문제는 계속됩니다. 사기꾼들한테 당하고 내부에서는 횡령당하고 그 와중에 회원마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엔로 나눠내야 할 관리비 부담이 기하급수로 커지는 겁니다. 회원이 50명이면 한 명당 10,000원인데 10명으로 줄면 5만 원이 돼요. 똑같은 공간인데 부담은 5배로 뛰는 거죠. 어르신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해요. 냉골 경로당이 되는 겁니다. 여름에는요, 에어컨을 못 틀어요. 찜통 경로당이 되죠. 실제로 인천의 한 경로당을 취재했을 때 1월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안 돼 있더래요. 어르신들이 패딩 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틀겠다고 하시더랍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추위와 더위에 떨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전주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운영비로 회비를 내도 좋다는 엉터리 안내를 했잖아요. 그 결과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회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럼 난방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없습니다. 결국 또 어르신들 호주머니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난방을 못 틀고, 춥고 더우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사람이 안 오니까 회비 부담은 더 커지고, 그럼 또 시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안 되는데 누가 경로당을 찾겠어요? 어르신들은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경로당은 점점 더 비어가고 남은 사람들만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죠.
경로당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1970년대입니다. 산업화 시절 젊은이들은 도시로 일하러 가고 농촌엔 노인들만 남았죠.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마을회관 한 귀퉁이를 빌려 경로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화투치고 국수 한 그릇 삶아 먹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TV도 귀했던 시절이니까 함께 모여 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6070 세대는 누구일까요? 고등교육을 받았고 민주화를 겪었고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신중년입니다.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인터넷 뱅킹도 합니다. 이분들한테 낡은 경로당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면서 잡일이나 하라고요? 절대 안 가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도서관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서관 가보세요. 평일 오전부터 60대, 70대 어르신들로 꽉 차 있어요. 왜 도서관일까요? 첫째, 시원합니다.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이 빵빵해요. 둘째,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조용히 신문 보고 책 읽고 쉬면 그만이죠. 셋째, 배울 게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 영어 회화, 컴퓨터 교실 등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경로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실제로 종로 도서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열성적인 이용자라고요.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서관이 2의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무료 승차권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아침에 집 나와서 지하철 타고 이 역 저 역 다니면서 시간 보내세요.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고 오후엔 또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죠. 이분들은 이제 노마드 어르신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거예요. 왜요? 경로당이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서 성공한 경로당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울 성북구의 한 경로당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곳은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그냥 카페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일하는 곳이죠.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손님 응대도 하고 수익도 창출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평균 1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이 돈으로 경로당 운영비도 충당하고 남는 돈은 회원들끼리 나눠 갖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젊은 층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커피 마시러 오고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가 이뤄져요. 어르신들도 달라지셨대요. 우리도 사회에 기여하는구나 하는 자긍심이 생긴 거죠. 부산의 한 경로당은 공유 주방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맛을 살린 반찬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김치, 된장, 고추장, 장아찌 등등 정성 들인 집밥 반찬이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월 매출 200만 원을 훌쩍 넘긴대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솜씨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신 거예요. 광주는 더 파격적입니다. 경로당 담장을 아예 허물어 버렸어요. 낮에는 어르신들이 쓰고 저녁엔 청년들 스터디룸으로, 주말엔 아이들 놀이방으로 개방한 겁니다. 세대가 섞이니까 활력이 생기더래요. 청년들은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은 청년들한테 인생 조언을 해주시고요. 마을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완전히 진화한 겁니다. 이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50년 묵은 관습을 버렸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복지에서 기여하는 생산의 거점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죠.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지금의 5060 세대도 머지않아 70대, 80대가 되죠. 그때 갈 곳이 있을까요? 지금처럼이라면 없습니다. 매일 100개씩 경로당 문이 닫히고 있어요. 문제는 건물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낡은 문화, 고장난 시스템 때문이죠. 6만 9천여 개의 경로당을 흉물로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변화시킬 겁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세대가 섞이고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바꿔야 해요. 닫힌 문을 열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요. 초고령화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 봅시다. 더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시민 선배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